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에 인사드립니다. 베스트 종목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유럽연합이 금융시장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단기 대책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코스피 3대 매수 주체가 모두 순매수 보이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만 프로그램이 매물이 쏟아지면서 다시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면 자동차, 화학업종에 빨간불 켜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체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7거래일 만에 반가운 순매수세 보이고 있고 기관은 6거래일 연속 순매수 나타내고 있습니다. 7월 2일 월요일 본격적인 2012년의 하반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종목 점검해드리는 베스트 종목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또는 02-3153-2610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는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님, LNS 파트너스의 하창모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으로 베스트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전화 많으십니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7월이 이렇게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좋은 계획들 많이 세우고 계신가요? 네, 그렇긴 한데 뭐 시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지고 계신 종목이 좀 이익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가지고 계신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뭐 그런 대로 좀 괜찮은 편입니다. 괜찮으세요? 네, 목소리가 밝으신 거니까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을 좀 도와드릴까요? 저는 오늘 LG 하우시스를 좀 매수하고 싶어가지고 네. 회사 앞으로 뭐 실적이라든지 뭐 전망 같은 이런 걸 좀 알아보고 싶고요. 네, LG 하우시스 네, 1% 좀 조정받으면서 64,800원인데요. 예. 어떤 점에서 좀 LG 하우시스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근데 대체로 보면은 다른 다른 종목보다는 LG 그룹에서 종목이 조금 많이 많이 내려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LG 하우시스나 LG 지주회사 LG 예. 그 두 종목을 좀 짧게라도 상담을 좀 받았으면 싶습니다. LG 앞으로 전망 같은 거. 하우시스와 LG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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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두 종목 저희가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7월 수고하십시오. 심사기 시작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홍희진 팀장님, LG 하우시스라 또 LG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는데요. 전반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LG 관련 그룹 주가가 많이 내렸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죠. 실적이 상당히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상당히 좀 큰 폭으로 하락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LG 관련 그룹 주 LG 전자를 시작을 해갖고 뭐 LG화학이나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잘 버티고 있지만은 LG 하우시스도 뭐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해서 지금 그러니까 건축자재에 대한 수요가 좀 급감을 하면서 상당히 부진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고점에 비해서 주가는 굉장히 좀 많이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실질로도 많이 빠졌고요. 근데 이제 많이 빠진 이유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 실적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다. 근데 이제 투자 방법 많이 빠졌다고 지금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잘 될 수 있는가를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불투명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LG 하우시스부터 좀 먼저 말씀드리면요.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는 건축자재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좀 크죠. 건축자재나 뭐 차 시트 이런 부분을 좀 이런 부분을 만드는 기업인데 아무래도 건축자재라는 것은 건설 경기가 좀 좋아져야만 가치 수요가 좀 증가하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국내 건설 경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해외에서도 지금 미국도 그렇고 스페인 같은 경우도 지금 건설 경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좀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인 것을 좀 감안을 해 봤을 때는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건설 경기가 여기서 바닥이다 아니다를 논하기에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수급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좀 증가하면서 21선에 대한 안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좀 긍정적이지만은 여기서 뭐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은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애매하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수급을 보시고 들어가시는 거라면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시겠지만은요.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수 있을지 과연 논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보시면은 5일선이죠. 5일선에 대한 지지를 좀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금 가격이 한 7만 원 선까지의 반등은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좀 철저하게 좀 단기적인 대응,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대응으로서 64,500원 구간에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1차적인 목표가는 한 7만 원 정도 세우시고요. 손절가는 한 21선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한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의하신 대로 LG를 좀 말씀드리면은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지분율이 가장 큰 두 기업이겠죠. LG화학이나 LG전자에 대해서 지금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LG 같은 경우는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LG전자도 그렇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글로벌 경기가 문제죠. 글로벌 경기가 여기서 돌아서느냐 마느냐 그게 문제인데 지금 LG전자는 경쟁력을 상당히 좀 잃어가고 있습니다. 가전 부분이 아니라 핸드폰 부분에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LG전자를 매도를 하면은 지주회사 LG 물론 싸 보일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주가가 싼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조금 더 관찰을 하시고 LG전자나 LG화학에 대한 반등이 확실하게 나올 때 반등 타이밍으로 지금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주회사 LG 쪽보다는 LG 하우시스에 대한 단기적인 매매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 근데 너무 좀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철저하게 뭐 단기적으로 뭐 5%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G 하우시스 또 단기적인 전략 방법까지 또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젠입니다. 매수가가 51,600원에 비중이 15%인데요. 현재 시젠은 51,900원. 뭐 이익 보고 계실 것 같아요. 하천무 팀장님께서 한번 전반적인 전망을 해주시죠. 네, 시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할 때 진단 회사라 그럽니다. 분자 진단이라든지 시약 개발 회사라 그러는데 뭐 주로 매출 구성이 보면은 진단 검사 장비가 한 31% 정도 하고 있고 뭐 호흡기성 병원체 검사 장비가 또 한 20% 그리고 성감염증 관련해서 원인균 검사가 뭐 한 20% 차지하면서 대체적으로 이제 분자라든지 유전자 진단 회사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같은 경우 2012년 3월인가요? 올해 3월 정도에 미국의 회사죠. 바이오 레퍼런스와 공급 계약을 하면서 이제는 미국 쪽으로의 어떤 판로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숨통을 틔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시젠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뭐 다른 제약 바이오 업체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좀 견고하다 할 수 있는데 제가 좀 체크를 해보면 2010년도에 매출이 한 200억 그리고 2011년도가 한 390억 정도 나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1분기에만 한 100억 이상 나왔기 때문에 매출 기준으로는 올해도 400억 이상은 무난하지 않을까 보겠고 사실 이제 바이오 회사들은 퍼가 좀 높죠. 보통 이제 퍼라는 것이 주가가 뭐 얼마 삼성전자 퍼가 뭐 10이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바이오주는 보통 50에서 100 정도 갑니다. 시젠 같은 경우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퍼가 주가 수익 비율이 뭐 한 80에서 100까지 간다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바이오 산업은 다른 IT 산업과 달리 꿈을 먹고 살고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산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고평가가 나온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근데 CJ라는 회사가 이렇게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 8만 원 정도까지 갔다가 올해는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시장과 수급 논리에서 좀 접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는데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CJ의 한 주봉을 제가 먼저 보면 2010년도부터 상당히 우상향하는 88,000원까지 올라갈 때는 고성장을 기반으로 바이오 회사지만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였기 때문에 상당히 기관의 콜을 받았고요. 하지만 올해 접어들어서 뭐 시장 영향도 있습니다만 6만 원을 이탈하면서 사실은 수급이 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5월 제가 중순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생각이 나는데요. 시장 우리가 이제 유럽이기 때문에 급락하면서 기관 로스컷 물량이 한 6만 원 정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로스컷 물량 이외에 최근 4만 5천까지 급락했다가 아직까지는 약간 저점을 다지는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물량 부담을 조금 갖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은 지분을 한 4.8% 정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급 요인에서는 기관의 핸들링이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투자 전략으로 말씀드릴 때는 제가 아까 실적이 어떻다, 뭐 증가한다 이야기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솔직히 과거 아까 8만 원까지 오던 주가 그리고 향후 성장세 모멘텀이고 지금은 수급 논리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조금 접해야 되는데 차트에서 보듯이 이렇게 5만 원 초입에 있는 21선 그리고 5만 5천 원에서 누르고 있는 61선을 내려올 때는 주가는 바로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5만 원 전후에서 한 번 더 1차, 2차, 3차 정도 조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매수가 부근 수준입니다만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요. 만약에 5만 원 정도에서 한 번 더 지지하고 다시 올라갈 때, 지금 현재 가격은 5만 1,800이 다시 올라올 때는 다 6만 원 저항이 있더라도 재상승한다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는 바로 가기보다는 조금 횡보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 수준입니다만 한 박자만 더 기다려보는 전략이 맞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시장 살펴보면 기계와도 운송 장비 업체 기관의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856선, 코스닥은 492선입니다. 네, 이어서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대그린푸드입니다. 매수가가 15,500원에 비중이 20%, 목표가와 또 손절가, 실적도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홍희진 팀장님께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보다는 흐름이 상당히 좀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그린푸드 이름에서도 아실 수가 있겠지만은요, 급식이라든지 식자재 유통을 좀 담당을 하고 있죠. 현대그룹 쪽에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기업들의 뭐 지금 급식,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기업 자체 내에서 지금 음식을 만들기보다는 어느 쪽, 그러니까 외주를 좀 줘가지고 그 식당 안에서 그러니까 음식을 해 와서 식당 안에서 공급할 수 있게끔 최근에 좀 만드는 게 좀 만드는 것이 트렌드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 일을 좀 하고 있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적 자체가 안정적이죠. 근데 이제 매출액이나 뭐 영업이익, 뭐 마진율이 높은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안정적인 부분 자체가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좋게 평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 매출액을 지금 말씀드리면 한 8천억 정도 매출액이 좀 나왔고, 지금 마진율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 그러니까 지금 마진율이 그렇게 좋은 사업은 아니지만 현재로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좀 확대시키고 있다라는 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보다는 수급 상황,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매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흐름이 상당히 좀 좋죠.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자면요. 자, 일단은 지금 주봉을 보시면은 작년부터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이긴 하지만은 저점이 어느 정도 조금 높아지고 있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고점이 일정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16,500원의 고점이 형성한 상태에서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고점을 일정하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시장 영향도 상당히 좀 크겠죠. 근데 이제 저점에서 지금 물량을 흡수하는 매수세가 상당히 좀 많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봉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점진적으로 지금 최근에 얼마 전에도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반등을 보일 때 급격하게 급등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여기서 지금 급격하게 급등을 했다고 해서 매도를 하실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시장보다 강하고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좀 더 맞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항대 한번 부딪힌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 자체는 크지 않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박스권 상단 17,000원 부분을 돌파를 한다면 주가는 한 차례 레벨업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17,000원 돌파 여부를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도하시는 가격은 21선, 아무래도 지금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인 것 같은데 21선이 이탈되면은 그때는 좀 매도하시는 전략이 현재로서는 좀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차적인 목표가는 17,000원. 근데 이제 그 구간이 돌파가 된다라면은 2만 원 언저리까지도 충분히 좀 갈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2, 3개월 정도 좀 중기적인 대응을 하실 만한 종목이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와이솔 진단해드리겠습니다. 12,600원의 비중이 20%입니다. 목표가, 손절가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와이솔 같은 경우에는 저희 프로그램에서 일전에 봐드린 종목입니다. 하 팀장님께서 상담 도와주시죠. 네, 와이솔 그러면 이 대표적인 이제 휴대폰 부품점입니다. 갤럭시 S3라 그래가지고 워낙 많이 이야기를 하죠. 소필터라고 합니다. 소필터. 소필터라는 건 이제 그 핸드폰에서 특정 주파수만을 선택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작은 부품을 말씀드리는데, 시장에서는 와이솔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싸냐? 저평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보더라도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통 이런 저평가를 이야기하는데요. 와이솔은 지금 보통 IT주들이 퍼가 부품주들은 뭐 15, 16까지 가는데 한 1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매출이 한 1,000억이었고 한 150억 정도 영업이익인데, 올해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갤럭시 S3 관련해서 전체적인 이야기는 시장에서 올해 한 매출 1,500억 원에 영업이익은 200억 정도 나오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와이솔의 주가는 상당히 싸죠. 만약에
보통 IT 부품처럼 한 펄을 15 정도 주고 이 정도 이익이 났을 때는 사실 이 회사의 적정 주가는 지금 13,000원이 아니라 한 30% 더 줘야 됩니다. 그러면 16,000, 7,000원까지 가겠죠. 근데 가만히 보면 주가라는 것이 항상 증권사의 전망대로 실적이 좋아도 안 가는 게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안 가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일단 수급 논리로 좀 접하는 게 맞지 않나 말씀드리겠고요. 현재는 보면은 Y솔에 안 가는 저는 단점 중에 하나가 너무 삼성전자에 편중됐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Y솔은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의 한 70%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중국의 뭐 핸드폰 제조업체 ZTE라고 있습니다. ZTE요. 그렇게 있고 뭐 LG 쪽으로도 좀 납품한다 그러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제한적이고 삼성전자에만 납품하는 것 자체가 약간은 실적 대비해서는 기관들한테 약간은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차트를 보면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 제가 채널을 그어놨죠. 채널이라는 건 이제 주가가 흐르는 통로입니다. 주가가 근데 잘 보면 올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가장 전형적으로 고점을 낮춰왔다는 겁니다. 채널을 보실 때는 밑에 저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반등하다 자꾸 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도 약간 한 13,000원 정도에서 반등 흐름을 보이다가 조금 밀리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밍적으로 지금 갤럭시 S3 지금 뭐 예약 판매 벌써 실제 판매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핸드폰 관련주가 못 간다는 것은 철저히 수급 논리로 접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투자 전략은 뭐 지금 12,800원 정도면 사실은 제가 판단할 때는 다시 한번 반등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13,500원 채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시고요. 만약에 돌파한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한 14,500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위로는 13,500원을 돌파해야 되고요. 만약에 돌파 못하면 어떻게 될까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 계속 요 안에서 놉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현재 21선이 대략적으로 12,500원 정도 있기 때문에 급하게는 안 빠집니다만은 지그재그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더 보유를 해주시고 투자 뭐 전략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유하시고 박스권 안에 있을 때는 관망 그리고 돌파하면은 조금 욕심내는 추가 보유 그 전략을 들으면서 특별히 손절 라인은 뭐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S에너지입니다. 매수해도 될까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S에너지 아무래도 이렇게 원만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 매수해야 되나 이렇게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홍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약점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이 항상 좋게 움직일 때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S에너지도 그렇고 OCI도 그렇고 바닥권에서 일단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태양광 산업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찍었다면 충분히 반등의 빌미는 좀 반등의 빌미는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S에너지 같은 경우 모듈 업체죠. 그러니까 지금 태양 전지셀을 모듈화 시켜갖고 그거를 이제 큰 단지화 시켜갖고 만드는, 그러니까 지금 사업화 시키는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S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그러니까 경쟁력이 상당히 좀 좋은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482억 매출의 영업이익이 오히려 좀 증가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좀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라면 양호한 영업이익 지금 보시면 올해 기준으로 한 170억 이상, 150억 이상, 170억 이상 영업이익이 좀 달성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예측한 그런 수치에 지금 집중하시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매도하면서 누군가 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가 그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데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전 고점이죠. 2월 달에 형성됐던 고점을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면서 주가 자체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물을 흡수하면서 올라갔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저항대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 저항대가 이제는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가를 다시 한번 거치는 과정이 좀 필요하죠. 아무래도 9,800원 정도 주가를 준다. 그러니까 9,700원에서 9,800원 정도의 가격을 준다라면은 그때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시고 아무래도 목표가는 11,0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세워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 가격이 9,700원에서 한 9,800원 가격을 줄 경우에는 매수, 그 다음에 지금 11,000원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시고요. 매수를 했는데 만약 밑으로 좀 빠진다라면 그때는 좀 손절가를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450원 이탈이 될 경우에는 그때는 매도하시는 전략이 좀 맞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는 뭐 태양광 업체,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우려감은 상당히 좀 있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려감은 큰 상황에서 주가는 오르고 있기 때문에 수급 상황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물산 봐드리겠습니다. 68,000원에 10%를 매수하셨고요. 3분기 실적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삼성물산 살펴보면 지난 4월부터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 팀장님 의견 부탁드릴게요.
네, 삼성물산 그러면 이제 상당히 뭐 큰 회사죠. 큰 회사죠. 무역이나 상사 부문에서 한 47% 차지하고 있고 국내 건설업장에서는 시공능력 2위입니다. 22위 정도를 하고 있는 대량 큰 회사인데 최근에 보면은 건설주들이 상당 우리 건설주는 간단하죠. 해외 쪽 이야기할 때는 수주 모멘텀 이야기하게 되고 오늘도 보니까 뭐 몽골에서 900억 정도 수주했다는데 주가는 거의 뭐 미동도 안 한다 말씀드리겠고요. 내부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파업 이야기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건설 노조도 파업한다 이래가지고 심리적으로 사실 건설주를 좀 짓누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림산업, GS건설, 뭐 대형 건설사까지도 같은 분위기가 나오지 않나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보면은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이요. 국내 기업에서는 최초로 자원개발 회사를 지분을 인수한 게 아니라 바로 사버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 2월달로 제가 기억나는데 미국의 그 페르름 페트롤리엄인가요? 이 원자재 관련 뭐 석유 개발한 회사인데 이걸 인수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 이제 요기에 대해서 연간 삼성물산이 한 6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지 않을까 시장에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한 3월 달까지만 해도 그 모멘텀으로 그나마 좀 잘 갔는데 6월 달에는 또 뜬금없이 그 지분 매각 조회설이 조금 나오면서 또 팔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에서는 부인했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조금은 자원 그 발목을 잡는 요인입니다. 즉 삼성물산이 기존에 건설회사의 어떤 이미지에서 자원개발회사로서의 탈바꿈을 위해서 미국의 자원개발회사를 직접 인수를 했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약간은 그 부분에 대해서 팔지 않느냐 지분 매각 일부 매각 이야기도 나오다 보니까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것 같고요. 투자 전략은 사실 삼성물산 같은 종목들은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매수가 대비해서 조금 밑에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은 전체적인 유럽발 위기라든지 아직 해결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부동산에 대한 어떤 국내 멘탈적인 부분 파업이 어떻든 멘탈적인 부분이 주가에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수주 모멘텀을 갖고 있는 조선사보다는 건설사들은 약간은 좀 뒤지고 있다 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기 때문에 일단 현재 수준에서는 바닥타지 국면이 조금 더 진행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보겠고요. 단기적으로 글쎄요. 한 뭐 저점에 대한 63,000원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주겠고 최근 당분간은 최소한 65,000원, 7만원 밴드에서 조금 머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가 대비해서 밑에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좀 보유하시고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추가 매수보다는 관망 전략이 맞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2%대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M게임입니다. 5,900원에 비중이 20%. 전반적인 좀 진단을 부탁드릴게요. 홍희진 팀장님. 네. 자, 일단은 지금 N게임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이후에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죠. 가장 중요한 지지선 5,500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이 지금 무너진다라면은 주가는 한 차례 추가적인 좀 급락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5,500원이 지켜준다라면 6,000원 이상까지 반등도 충분히 지금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급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사가 갖고 있는 뭐 실적이나 이러한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기보다는요.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은 기업도 아니고 지금 시가총액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시가총액이 654억.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좀 적자를 봤던 기업인데 작년에 적자가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29억 정도 순이익이 좀 달성이 됐지만 지금 IFRS를 좀 지금 적용을 해보면 오히려 자회사 쪽의 적자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부분에서 일단은 현재로서는 실적에 대한 뭐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보다는요. 아무래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수급 상황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맞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5,9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21선이 이탈이 되면 그때는 좀 전량 손절하시는 전략이 현재로서 좀 맞을 것 같고 근데 이제 21선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매수하신 가격 근처겠죠. 한 6,000원, 5,900원에서 6,000원 정도 구간에서 일단은 좀 매도하시는 전략이 현재로서 좀 맞는 전략이 아닌가.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작은 종목이고 실적이 상당히 좀 불투명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대응자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대응, 21선 이탈 시 확실하게 좀 매도,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와서 5,900원 이상, 그러니까 5,900원 이상에서 6,000원 정도 가격이 도달한다면 그때는 좀 미련 없이 매도하신 이후에 흐름을 좀 다시 지켜보시거나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는 전략이 현재로서는 맞는 전략이다.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S-오일입니다. 92,000원에 20% 전망이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하창범 팀장님께서 진단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일. 사실 이제 국제 유가가 어제 한 88달러까지 올라간 거 있고, 오늘부터 이제 이란산 석유 금수 조치가 발동이 되죠. 그럼 우리나라는 한 8월 달 정도부터는 아마 국제 유가가 또 조금 더, 국제 유가도 오를 수 있고, 국내 판매가도 오를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정유주 같은 경우는 정제 마진도 좀 개선된다는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S오일의 어떤 10만 원 밑에 있는 S오일의 주가, 15만 원 밑에 있는 SK 이노베이션의 주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만은, 약간은 아직까지는 이 화학주, 특히 정유주에 대해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약간 불확실하기 때문에 약간은 계속적으로 좀 자리매김하는 단위를 가고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정유주들 사실 화학주, 호남석유 마찬가지고 뭐 화학주 관심 가질만 합니다만은 철저하게 아직까지는 제가 판단할 때는 한 박스권 트레이딩에 좀 국한해야 되지 않나 보겠습니다. 물론 뭐 9만 원 초입 정도에서 매수하신 분이라면요,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왜 계속 안 가냐에 대해서, 추가 상승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고민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경기 회복, 경기 수요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강력한 정유주의 어떤 모멘텀은 안 들어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때는 투자 전략적에서는 간단하죠. SK S5일 같은 경우는 사실 한 9만 1,000원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본다 그래도 한 9만 2,000원 전후에서는 조금 그냥 매수하고, 만약에 단기적인 트레이드를 접하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오늘쯤 올라오면 가진 거에 또 계속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다 팔지 마시고요. 가진 거에 한 7할 정도를 또 던졌다가 다시 내려오면은 다시 판 거 중에서 한 5할 정도를 사는, 계속적으로 이걸 우리가 뭐 틱틱이라 그럽니다. 틱틱이라 그래가지고 조금 줬다가 팔고 줬다 파는 그런 전략이 많고요. 투자 장기적인 전망에서는 최소한 한 9만 1,000원 전후에서는 사실 정유주 퍼가 10미합니다. 상당히 쌉니다. 싸기 때문에 좀 가져가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하반기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조금 낮췄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유주에 대한 그 투자 전략은 짧게 보는 게 맞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넉 달째 2%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는 작년 6월보다 2.2% 올라 지난 3월 이후 4개월 연속 2%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가뭄으로 농산물 가격의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고, 집세도 여전히 높아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고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신선 채소는 20%, 신선 과일은 11%나 올랐고, 집세는 전세가 5.1%로 높은 상승률을 보여 전체적으로 4.3% 올랐습니다. 청와대가 밀실 처리 논란이 일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회에 보고한 뒤 서명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국회 동의를 받을 만한 사안은 아니지만 국민 여론을 감안해 이 같은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협정에 대해 이미 여야 지도부에 사전 설명을 했고, 당시 새누리당은 이해를 한 반면 민주통합당은 반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역사에 역행하는 사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총리 해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협정을 폐기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200만 자영업인들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골목 상권 살리기 소비자연맹과 유권자 시민행동은 음식점 등 80여 개 자영업단체 회원 200만 명과 함께 오는 15일부터 9개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불매운동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대형마트 월 2회 휴무 조치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난 데다 대형 유통업점들이 낮은 카드 수수료율로 자영업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연맹 측은 의무 휴업 회피를 목적으로 낸 헌법 소원과 행정소송 등을 즉각 철회하고 자율 의무 휴업을 하라며 카드 수수료 개편안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삼성과 현대차를 제외한 10대 그룹의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의 상반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14조 7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65%, 현대차는 9조 9천억 원으로 14.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다른 그룹들은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화가 54% 줄어들 것으로 보여 하락폭이 가장 클 전망이고, 현대중공업과 롯데는 37%, GS는 34%, 포스코는 32%, SK는 2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님과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베스트 종목 상담 블로그가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정오 보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